안녕하세요. 메이플 동물의료센터 원장 박지윤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언제 치과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내원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주제일 수 있는데요. 의외로 보호자분들께서 저한테 치과 진료를 하러 오셔서는 제가 다음 재진 때 문제가 있으면 오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 도대체 문제가 있을 때가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거든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 포인트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에서 정리해드리는 이 포인트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아이가 이런 문제를 보이고 있을 때는 병원에 가셔서 혹시 치과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입냄새가 날 때입니다. 평소에도 입냄새가 어느 정도 좀 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요. 평소보다 입냄새가 심해졌다, 요즘에 진짜 약간 역한 냄새가 확 심해진 것 같다 하실 때는 치과 문제를 먼저 1번으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소화기계 증상이나 몸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구취가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구취가 심해지게 됩니다. 이때 음식물을 먹은 것과 관계없이 그냥 우리 아이 입에서 계속해서 냄새가 난다, 점점 냄새가 역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는 한번 치과 진료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치주 질환이 있는 친구들의 특징인데요. 잇몸을 보시면은 잇몸이 약간 빵빵하게 부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잇몸 같은 경우에는 연한 핑크색을 띠고 있고 약간 매끈하게 이빨의 표면에 붙어있는 느낌이 드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치아들이나 문제가 있는 잇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만 톡 건드려도 피가 날 것처럼 부풀어 있습니다. 이렇게 잇몸이 부어있거나 혹은 실제로도 칫솔질을 하거나 건드렸을 때 피가 자꾸만 심하게 나는 경우에는 이때도 치과 질환을 의심하고 병원에 내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치아를 옆에서 그리고 앞에서 보셨을 때 치아 뿌리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치아 뿌리가 어딘지 사실 봐도 잘 모르시겠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일단 이것만 기억하세요. 치아 뿌리가 갈라지는 부분이 노출이 되는 거는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앞니 같은 경우에는 치아 뿌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잇몸이 말려 올라가서 치아 뿌리가 노출돼도 의외로 보호자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다 치고 진짜 문제가 많이 생기는 치아들이 어금니인데요. 이 어금니들은 치아 뿌리가 2개에서 3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치아 뿌리가 갈라지는, 치아가 이렇게 뿌리가 갈라지는 부분이 잇몸 밖으로 노출이 됐네? 그렇다면 그때는 병원에 가셔서 한번 제대로 체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가 만져봤을 때 흔들리거나 아이가 아파한다면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체크를 받아보셔야겠죠. 이미 치아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거나 아이가 너무 통증을 느끼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아이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아이의 통증을 경감시켜 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얼굴 주변이 부었을 때, 그리고 코를 칙칙거리는 증상이 갑자기 심해졌을 때입니다. 보통 이 어금니 쪽 치아들이 안 좋아졌을 때는 이 치아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흔들리다가 빠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치아 뿌리들이 너무 여러 개고 치아 뿌리 자체가 턱뼈나 이 얼굴뼈에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치아 뿌리를 쪼개서 발치하지 않으면은 저절로 빠지지를 않고 계속 그 안쪽으로 골마 들어가면서 염증이 파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됐을 때 눈 아래쪽으로 농이 터져 나오거나 이 얼굴 부분이 사탕을 물고 있는 것처럼 부어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아래턱 쪽이 치아가 안 좋은 경우에는 턱 아래를 이렇게 뼈를 따라서 만져보셨을 때 이빨 아래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처럼, 갑자기 뼈가 자라는 것처럼 만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턱뼈가 부러져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보호자분들께서 의외로 모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턱뼈가 계속 녹다가 치아로 인해서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턱뼈가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턱을 항상 잘 만져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소에 어떤지를 알아야 문제가 생겼을 때도 빨리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송곳니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우리가 보는 것만큼이나 깊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코가 지나가는 길을 건드리게 되는데요. 송곳니 뿌리가 썩은 아이들은 코로 피가 나온다거나 코로 농이 나와서 코를 계속 칙칙
차고 재채기를 하는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을 보일 때는 혹시나 치과 문제는 아닌지 꼭 병원에 가셔서 체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혹시나 우리 아이가 이런 증상들을 보이지는 않는지를 잘 체크해 보셨다가 문제가 있을 때는 조기에 발견하고 병원에 내원하시면은 생각보다 치료 옵션들이 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때는 병원에 꼭 내원하셔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아이 상태가 어떤지를 아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이 치아 사진, 잇몸 사진 등을 조금 간단하게라도 사진을 촬영해 두시면은 치아가 예전보다 좋아졌구나, 잇몸 상태가 예전보다 더 빨개졌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을 때는 치석의 정도가 심해지는 것도 빠르게 눈에 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치과 치료를 받아서 치아를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칫솔질인데요. 칫솔질은 모든 수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스케일링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홈케어입니다. 홈케어가 잘 된 친구들은 그만큼 스케일링 주기를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분들께서 홈케어, 집에서 하는 양치질, 이거를 정말 잘 해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양치를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했던 12살짜리 강아지를 제가 옛날에 만난 적이 있는데 스케일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보호자분이 정말 꾸준하게 하루 2번씩 올바르게 양치질을 해주고 계셨어요. 한 번도 스케일링을 해준 적이 없다고 보호자분은 자책을 하시면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정말 이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빨이 너무 깨끗했거든요. 이렇게 관리를 잘 받은 친구들은 그만큼 건강한 치아들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까지 빠지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결국에는 스케일링을 하게 됐을 때도 최대한 발치를 하지 않고 많은 이빨들을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양치질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람도 하루 3번씩 양치질 해도 스케일링 받으러 가잖아요. 그만큼 강아지들도 고양이들도 양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홈케어를 잘 해주시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언제 어떤 증상을 보일 때 치과 진료를 가야 하나요?에 대한 답변을 조금 정리해서 드려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